반갑습니다. 네, 골드크래스 엠베인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설 연휴 첫날인데요. 제가 이제 설 연휴 선물로 1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와 1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를 어떤 식으로 고르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1분기 섹터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상반기의 상승을 또 견인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핵심 섹터와 또 핵심 종목에 대해서 좀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분기를 주도할 섹터 후보군을 공개할 텐데요. 그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다음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도 섹터가 되는 조건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실적이 나오는 종목,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 코로나 이후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고 대세 상승장이 나왔을 때는 그때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재무제표가 탄탄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같이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아직까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박스비 장세가 예고됐을 때는 강력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의 어떤 하락을 방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웬만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숫자나 상관없이 숫자는 정말 장기, 뭐 5년, 10년 이상 투자했을 때 그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지. 지금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올해 뭐 짧게 지나갈지 길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을 때는 대세 상승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력한 성장주가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서 주독 섹터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는요.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없다가 새로 생긴 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챗 GPT 같은 경우 AI 관련해서 없다가 새롭게 시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큰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악재였는데 호재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악재였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 충분한 조정에 나와준 상태인데 그게 다시 그 악재가 소멸됐어요. 그럼 호재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큰 시세가 분출되면서 단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세 번째는 지금같이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이 지금 올해 하반기에 뭐 역대급 뭐 제2의 뭐 금융위기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만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M&A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롭게 투자하는 신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1분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고 또는 3분기, 올해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없다, 새로 생긴 것.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의 챗 GPT 공개되자마자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챗 GPT의 열풍이 AI 열풍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AI 관련 종목들, 솔트룩스, 뭐 세바스 AI, 마인지랩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메타버스 기기. 애플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블룸버그 또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죠.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메타버스 기기를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니도 그렇고요. 심지어 자동차 기업인 아우디도 AR, VR 기기를 앞두고 있고 뭐 대만의 HTC뿐만 아니라 삼성과 LG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메타버스 기기 특허 쪽에서는 글로벌 1등, 2등이잖아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은 당연히 메타버스 기기 계속 출시하고 있고 삼성과 LG와도 지금 실무진과도 협업을 통해서 마이크로 OLED 관련된 산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도 AR 글라스를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혼합 현실 관련된 헤드셋을 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가 사실상 메타버스 기기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그 시장을 빨리 점유를 잠식하기 위해서는 애플도 올해 안에는 MR 헤드셋 출시가 거의 임박했고 거의 확정에 가까운 상태다. 그랬을 때 올해 메타버스 기기 관련 종목들도 사실 없다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특히 애플 선도 기업이 출시하는 거는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로봇도 웨어러블 로봇은 많이 출시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 보스는 처음이잖아요. 시장에서 없었던 거.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올해 연내에 출시할 것이다라고 한종희 삼성그룹 부사장,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실상 연내에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하겠다라고 CES 행사에서 밝혔는데
웨어러블 로봇은 있었지만 국내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은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삼성 보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환으로 올해 네이버 로보틱스 2대 주주에 등극하면서 정말 가파르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은 특히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없다가 새로 생긴 거에는 당연히 단기 주도 섹터 또 단기 주도 섹터에서 장기 주도 섹터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주목하시고요. 만약에 내 종목이 좀 해묵은 섹터다. 또 오랫동안 그냥 실적 하나만 보고 들고 있다. 그런 섹터들은 과감하게 새롭게 생긴 섹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악재에서 호재로 바뀐 거. 이것도 단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후보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꽁꽁 묶었던 그 빗장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그럼 다시 중국이 정상적으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리오프닝했고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묶여있던 그 제로 코로나 때문에 묶여있던 많은 산업들이 리오프닝으로 순식간에 풀면서 여행주 급등하고 있죠. 항공주 상승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다 같이 하면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잖아요. 특히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악재였는데 그 악재가 해소되면서 했던 섹터들이 큰 호재로 적용을 합니다.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도 대표적으로 이때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절대 걱정하지 마라. 땡큐, 땡큐, 땡큐를 외치면서 걱정할 일 없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IRA 관련해서 현대차, 또 그리고 유럽의 폭스바겐, 또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산업 자체도 사실상 배터리, 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들은 IRA 최대 수혜주로 부각됐지만 현대차,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사실상 최대 피해 업종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다 그 최악의 악재로, 그 시나리오로 고점 대비 충분한 조정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해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일 뿐더러 만약에 그 악재가 소멸되고 또 다시 한번 해소가 됐다고 했을 때는 악재에서 호재로 바뀌면서 단기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없다가 새로 생긴 거 또는 악재에서 호재로 바뀌었던 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다음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결국에 경기 침체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산업. 이런 상황에서도 대규모 M&A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업황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롭게 투자하는 산업. 이런 산업은 당연히 단기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산업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그래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이고 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도약하기 위해서 차세대 반도체 쪽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쪽에 특히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불황이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황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량용 반도체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연간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연간 9% 이상의 성장률로 미래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이 또 차량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도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인수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그 NSP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NSP뿐만 아니라 독일의 인피니온 실적으로 M&A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한번 잘 안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도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 엔코까지도 계속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다. 결국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첫 번째로 인수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던 만큼 차량용 반도체 기업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2025년도 삼성전자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비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인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련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결국 1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 후보군은요. 첫 번째,
중국발 리오프닝, 그리고 두 번째는요, IRA 피해주,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로봇, AI, 메타버스, 네, 신성장 동력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세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 네 섹터 안에서 내가 보유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다고 한다면요, 과감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서는 시간 관계상 중국 리오프닝과 AI, 메타버스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섹터, 딱 한 섹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그거는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K 컨텐츠 관련 종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알령 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K 컨텐츠, 그거는 VFX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모멘텀이 너무나 많아요. 아랍에미리트 투자 기대감도 있고요. 협업 기대감도 있고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이번에 카카오 엔터를 투자했는데 네, 사우디 투자 기대감과 K 콘텐츠의 협업 기대감도 있고요. 신작 흥행 여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거기다 OTT 경쟁, 심지어 삼성전자와 LG도 OT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고요.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 네,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요. 계속해서 투자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부가 또 수출 지형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 K 컨텐츠를 게임 체인저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고요. 정부 정책으로도 연결되는 고리가 있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국내 K 컨텐츠의 투자가 확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바로 VFX 기술력, 시각 효과, 또 CG 관련해서 그 기술력이 결국 AI와 메타버스도 같이 연결되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K 컨텐츠 안에서 종목이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결국 VFX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목들을 바로 보여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전일도 큰 시세가 분출됐고 시간에도 2% 올랐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왜 급등했냐?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 시장 예상치에서 훨씬 더 급증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넷플릭스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고 또 월트 디즈니와도 VFX 관련해서 공식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결국 콘텐츠 안에서도 VFX 관련 종목들을 보자고 말씀드렸던 게 그 VF 기술력이 결국 AI 관련 종목, AI에도 가장 핵심 솔루션이기 때문에 결국 AI 관련 섹터에서 같이 맞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주얼 휴먼 관련해서 인간 로봇 관련해서 가장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또 선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솔이라는 버추얼 휴먼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벤츠 모델로도 광고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솔을 비롯해서 다양한 버추얼 휴먼을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부분에서 실질적인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최근에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강한데 넷플릭스의 최대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차트 보여드릴게요. 모든 이 VFX, K 컨텐츠 관련 종목들 차트가 똑같게 생겼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만 말씀드릴 텐데 고점 대비 거의 5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데 모멘텀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한알령 해제부터 시작해서 아랍에미리트, 중동 투자부터 시작해서 신작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 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같이 봐야 될 종목들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위지 스튜디오입니다. 정확 컨텐츠 기업이고요. Y랩이라고 최근에 이제 웹툰 관련 종목들 정말 강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웹툰 제작 관련해서 Y랩이 국내 대표하는 기업인데요. 지분 취득했고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위직 스튜디오 자회사 레몽 레인이 제작을 했고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마찬가지로 월트 디즈니 2018년도에 공식 협력사로 지정된 기업이다 보니까 K 컨텐츠 또 VFX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덱스터입니다. 이 종목 다들 아실 거예요. 덱스터 같은 경우도 VFX 국내 시장 점유율은 1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국내 최대 영화 배급사 CJ ENM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VFX 부분에서는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CJ ENM에서 제작하는 웬만한 영화에 덱스터가 CG와 또 그리고 특수효과, 시각 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덱스터도 충분히 바닥 대비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화 제작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과 함께 제작사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신과 함께 1,
또 2가 1000만 가격을 돌파를 했고 또 그리고 시즌 3와 시즌 4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재작년 8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방영 시기가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예요. 잘하면 올해 신과 함께 3에 대한 방영 날짜만 잡힌다고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XR 콘텐츠 기업인 비빔볼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비빔볼 같은 경우는 XR 콘텐츠뿐만 아니라 또 버추얼 휴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AI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종목인데 바른손이라는 종목입니다. VFX 관련해서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를 합병한 기업이에요.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는 제2의 자이언트 스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작은 도깨비 부산행 감기 관련해서 CG를 도맡은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른손도 월트 디즈니 파트너사고요. 자회사가 바른손 ENA인데 기생충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과 앞으로 2편의 한국어 영화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제작에 들어갔다는 소식만 나와주면은 큰 시대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바른손, 또 자이언트 스텝, 또 위징 스튜디오, 주도 세터가 될 수 있는 조건, 없다 새로 생긴 것, 악재에서 호재로 바뀐 것,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확대할 수 있는 섹터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장주 위주로 좀 네. 소개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주신 종목 다음 주 시장에서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끝나고 공개 방송 있으신가요, 매니저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 섹터와 결국에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방송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엠뱅골드 사이트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설날 이후에 우리가 노려봐야 될 핵심 종목들 모든 걸 다 풀 테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김준호 매니저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설 연휴 이후에 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